이 이야기는 굶주림과 아동유기, 식인과 살인에 대한 이야기야. 수백 년간 수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자기 전에 이 이야기를 들려줬지. 왜 이런 끔찍한 이야기가 동화로 만들어진 걸까? 말해줄게. 아주 오랜 옛날 숲속에 나무꾼 가족이 살았습니다. 나무꾼 부부에겐 두 자녀가 있었는데 아들 이름은 헨젤, 딸 이름은 그레텔이었죠. 하지만 나무꾼은 너무 가난했고 먹을 것이 떨어지자 아이들을 숲속에 버리고 왔습니다. 버려진 헨젤과 그레텔은 숲길을 헤매다 사탕과 과자로 만든 이상한 집을 발견했어요. 배가 고팠던 두 사람은 과자집을 뜯어먹었죠. 그때 마녀가 나타났어요. 마녀는 헨젤을 철장에 가두고 그레텔을 하녀로 부렸습니다. 어느 날 마녀가 헨젤을 잡아먹으려 화로에 불을 지피는데 눈치 빠른 그레텔은 마녀를 화로 안에 밀고 문을 잠가버렸어요. 마녀는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타 죽었죠. 둘은 마녀의 보물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고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어때? 내용이 좀 음침하지? 헨젤과 그레텔은 독일 작가 그림 형제가 만든 이야기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유럽에서 오랫동안 구전되어 온 이야기야. 처음 만들어진 시기는 1310년대쯤으로 확인되고 있지. 그리고 그 시절 유럽에서는 부모가 아이를 버리거나 잡아먹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어. 그런데 그런 일은 왜 일어난 거야? 무슨 지화이야? 소유통 찍냐고? 그래, 그런 일이 그냥 생길 순 없지. 내가 다 기억나게 해줄게. 1315년 봄, 북유럽 전체에 긴 폭우가 시작됐어. 무려 155일 동안 비가 멈추지 않았지. 가축은 떠내려갔고 농지는 물에 잠겨 곡식이 전부 썩었어. 사람들은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렸지만 희망을 버리지는 않았어. 1년만 버티면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어. 그러면 큰 고비는 넘길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다음 해에도 폭우가 유럽을 덮쳤고 사람들은 당장 살기 위해 농사지을 종자씨까지 다 먹어버렸지. 농사를 지을 수 없자 사람들은 대체 식량을 찾기 시작했어. 경험 많은 노인들이 지혜를 발휘해 뭘 먹을 수 있는지 알려줬지. 하지만 상황이 더 나빠지자 사람들은 아무거나 먹기 시작했어. 그만 까먹으라. 또 맛있냐? 고양이, 들쥐, 참새를 잡아먹었고 소사물과 동물똥까지 먹었지. 그리고 이때 식인이 성행하기 시작했어. 왜 이러시? 내가 그렇게 나쁜가? 아일랜드에서는 사람들이 묘지를 파헤쳐 시신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고 폴란드에는 부모가 자식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어. 부모들은 자녀를 다른 집 자녀와 교환하는 일이 많아졌는데 그 이유는 남의 자녀를 먹는 게 마음이 더 편했기 때문이었어. 나도 더럽게 없게 생겼네 저이 신발로. 10년이 지나서야 식량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고 그동안 굶어 죽은 사람은 북유럽 인구의 25%에 달했어. 살벌하네. 비가 너무 내리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도 비가 매년 저렇게 내리는 게 아니니까 다행이다. 맞아. 하지만 기근이 생기는 건 비 때문만은 아니야. 1783년 아이슬란드에서 락티화산이 폭발한 일을 얘기해볼게. 락티화산 폭발은 8달 동안 계속됐고 인류가 기록한 화산 폭발 중 가장 많은 양의 용암을 분출했어. 뭐가 이렇게 많냐? 아이슬란드의 절반이 용암으로 뒤덮였고 1만 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지.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화산이 뿜어낸 아황산가스였어. 뭐 문제 있습니까? 대량의 유독가스가 대기권으로 올라가자 거대한 차폐막이 형성돼 태양빛을 막았고 지구 전체의 기온이 내려간 거지. 이상저온으로 유럽 인구의 10%가 또 굶어 죽었고 아이슬란드에서 수천 킬로나 떨어진 이집트에서도 이 영향으로 인구의 6분의 1이 굶어 죽었어. 같이 죽을까 오늘? 아시아에서도 이 시기에 식인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 체면을 중시하는 아시아인들은 이를 부정하지만 사람 뼈가 요리된 흔적이 발견된 것도 사실이야. 어우, 너무 야만적이야. 현대인은 아무리 배고파도 저런 야만적인 행동은 안 한다고. 정말 그럴까? 1944년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는 생리학자 앤셀키스 주도하에 굶주림의 심리적 영향에 관한 실험이 진행됐어. 36명의 자발적 참가자를 대상으로 9개월 동안 진행된 프로젝트였지. 첫 3개월 동안 참가자들은 한정된 공간에서 평범한 식사를 했고 다음 3개월 동안은 이전 섭취량의 절반을, 그 다음 3개월은 그 절반을 제공했어. 간단하네? 복잡할 게 뭐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참가자들은 음식에 대한 관심이 극도로 커졌어. 대화 내용은 언제나 음식 이야기였고 다른 사람이 음식 먹는 모습을 보는 게 최고의 오락이 됐지. 실험 중에 남녀 참가자가 교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음식 섭취량이 줄자 이성과의 교류도 줄어들었어. 줄어든다 이 얘기지.
당시 실험에 참가 중이던 남성의 인터뷰를 들어보자 여기서 아직 여자친구를 만나는 남자는 서너 명 정도 될 거예요. 저는 그중 하나죠. 여자친구는 같이 밥 먹으면서 사귀게 됐는데 지금은 잘 안 봐요. 손잡는데도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게 귀찮거든요. 차라리 TV에서 음식 먹는 장면 보는 게 더 행복해요.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군요. 그렇다면 미안.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참가자를 선택했고 비교적 안전한 환경에서 실험이 진행됐는데도 식사량이 줄자 참가자들은 우울증과 불안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어. 심지어 참가자가 손가락 2개를 절단하는 사고까지 나고 말았지. 통제된 환경이라 이 정도지 실제 현실이라면 이 정도로 끝나진 않았을 거야.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우마다 다르지만 인간이 음식을 먹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기간은 보통 8주야.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액 속 포도당이 간으로 전달되는데 간에 포도당 분자가 모이면 글리코겐이라는 고분자가 돼. 무슨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하노? 말이 좀 어렵구나? 반대로 음식을 안 먹으면 글리코겐은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돼 에너지로 쓰인다는 말이야. 글리코겐이 모두 소모되면 그때부턴 지방을 분해해 에너지로 쓰게 돼. 마라톤 선수들이 경기 중에 벽이라고 부르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글리코겐에서 지방으로 에너지를 전환하는 시점이야. 이때부터 에너지가 급격히 고갈되고 몸의 고통을 느끼게 되지. 지방마저 떨어지면 단백질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변환해. 특히 근육은 가장 큰 단백질 저장고인데다 없어도 생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근육이 가장 먼저 사라지지. 근육이 없어진 후에는 세포 기능에 필수적인 단백질이 분해되는데 이때부터 신체의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감염에 취약해지게 돼. 머리부터 발끝까지. 탈수, 두통, 복부 팽창, 청각장애와 시각장애 등의 증상도 나타나지. 신체가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체온은 낮아지고 심박과 호흡이 약해져. 최후엔 심정지로 사망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8주인 거야. 말해줄게. 수만 년의 역사에서 인류가 기근에서 벗어난 건 300년도 되지 않아. 과거에 식량을 구하기 위해 소비했던 에너지에 비하면 마트에 걸어가는 에너지만으로 식량을 구할 수 있으니 너무나 예외적 상황이 된 거지. 그리고 그 예외적 상황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가 세계 인구 40%의 운동 부족과 비만이야. 몸에 엄청 안 좋지. 근데 맛있다. 나 안 먹을 수가 없어. 이제 우리 주변에 굶어 죽는 사람은 없고 무덤 속 시체를 파먹거나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일은 없어. 그게 우리가 선조들보다 우아하고 이성적이어서일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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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그건 수많은 시간 동안 농업 기술이 발전하고 교통과 무역이 발달한 덕분이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의미론 헬조선일지 몰라도 어떤 의미론 누군가 간절히 꿈꾸던 세상일지도 몰라.